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친구들이랑 경기도에 있는 산에 하나 놀러 갔다 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뭐 흐리고 꾸중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보와는 달리 아주 화창해서 놀기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술도 한잔 했고요.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앞에 놓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저하고 오랫동안 사귀신 분들한테 친구여도 좋고 대선배님들이어도 좋고 또 저하고 사실은 꺼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 전화번호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죠. 정말 뜨겁게 흘러가는 한 주. 다음 주는 더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는다. 가장 중요한. 뭐 검수완박이 어떻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꼼수가 어떻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손석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정말 이 생사의 기로에서 창천에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분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정부가 밤새 일해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지요. Anything but 클린턴, anything but 문재인. 문재인이 했던 거 말고 뭐든 좋아.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부가 소득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꽝이었습니다.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끌고 오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대전환의 갈림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사를 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여기에는 그동안 자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실물 경제를 직접 겪었던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눈여겨봐왔던 그래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에 어떤 정권이든 새로 들어서면 그리고 과거에 경제 관련 어떤 기관장도 새로 들어서면 자신의 첫 마디가 아주 그 시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의 뒤끝에서 어떻게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긴 잠 속으로 다시 빠져드느냐 정말 기가 막힌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푸틴 깡패 한 명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버리고 거꾸로뜨릴 수 있는지를 지구촌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전환의 도전을 이겨내고 더 도약을 할지 아니면 고령화
생산성 저하로 장기 저성장에 빠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 예측하기 어렵다. 재도약으로 갈지, 코로나를 졸업하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도약으로 갈지, 아니면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민주당이 호언장담했던 뭐 그네들의 20년 집권이 아니라 그네들이 내팽개쳐버린 한국 경제가 20년 동안 긴 잠에도 빠져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화의 후퇴. 디지털 경제, 그건 무슨 말인지 어리짐작 가는 말인데, 세계화가 후퇴한다? 이건 무슨 말인고? 세계화. 9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최고 목표가 세계화 아니었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구수한 발음으로 얘기했던 세계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될 때가 왔다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기술 전쟁이. 초격차의 신기술 전쟁 시대다. 이것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세계화하지 않는다.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이 전유물, 독자적인 전유물, 이웃 국가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보적으로 나 혼자 홀로 가야 되는 어떤 분야가 됐든 그게 전쟁처럼 펼쳐질 것이다. 신기술 전쟁. 또 하나는 경제 블록화. 경제 블록화. 이제는 동맹국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경제가 블록화되는 거지,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 이제 그거는 끝났다.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극심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국내에서의 진영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었죠. 끼리끼리 잘해먹자. 사람이 먼저다? 아니, 내 사람이 먼저고 너희들은 안중이 없는 것, 이게 사람이 먼저다 였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 블록화.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블록화한다. 이제 그러한 것을 IMF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민간 주도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주도의 질적인 성장. 정부가 뭐 이렇거니 저렇거니 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것에 똑똑한 실패 사례를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경험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 공급망. 중국이 뭐 히토류를 잠그면 어떻게 되고, 일본이 무슨 뭐 어떤 소재를 또 잠그면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뭐 공급이 또 막히면 어떻게 되고. 그러지 말자 도대체. 이런 실질적인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다변화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그건 민간이 다변화하는 것이지, 정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외교학적 뭐 그런 안보 이런 거하고 얽혀 있어서 제대로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민간이 하는 거다 그거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사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엘리트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정말 애국심으로 가득 찬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래서 대통령이 뽑아놓은 그 인물들이 오로지 정치적 관점에서 모든 경제의 틀을 짜가지고 그 유능하신 정부의 엘리트 공무원들마저도 사냥개 부리듯 자기네들 정치적 코드에 맞는 경제 정책만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밤새운다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누가 밤새워야 되느냐?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가 밤새워 돌아가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정부 청사에 있는 정부의 관련 부처, 중소벤처, 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 이런 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서 밤새워 일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밤새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만 많이 드러납니다. 그분들이 밤새워 일할 경우에는 대개 청와대에서 하명하달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거기에 현실과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밤을 새울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규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를 촉발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는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세금은 여기다 때리고. 그래서 정부에 계신 분들은 오후 6시에 퇴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칼퇴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신발 속에 있는 돌멩이 다 빼내는, 규제를 다 혁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성장은 누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중앙정부 부처의 국장님, 과장님, 차관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사장님이 한다. 사장님과 연구원과 그 다음에 작업 현장에 있는 이주임, 김주임, 이대리, 박대리, 손에 기름때를 붙이고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내고, 그분들이 주 52시간제가 어떻든, 주 40시간제가 어떻든, 일주일에 4번만 근무하자고. 좋아요. 4번만 근무하든 이틀만 근무하든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7일, 그리고 하루에 14시간씩 그렇게 일하는 분들, 일하게 놔둬라. 왜 상관하냐? 그분이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닙니다.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2달 동안 거기에 한 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건 아니 자기 집에 있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나머지 있는 시간은 올인해갖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염도 안 깎고 덥수룩하게 있어서 얼굴 세수도 안 해서 꾀저지하고, 때로는 빤스만 입고 그냥 라닝구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로지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싸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미팅을 온라인상에서 해가지고 너는 뭐해 이렇게 역할 분담 맡아서 또 일주일 동안 싸매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주문이 밀려가지고
뭐 누가 야근하자는 말을 안 해도 이 주문을 일주일 이내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그게 민간 주도다.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이자, 그리고 뭐 금융 이거 담당하는 쪽이 한국은행이지요. 역대 어느 총재보다 거시경제와 관련된 진단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이 물가와 금융 안정인데 왜 이렇게 큰 거시적 담론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하면 우리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물 수는 없다. 그래, 한국은행이 원래 통화정책 하라는 데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그 위기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행 총재라고 그래서 통화정책만 주무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 정부가 밤새운다고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다. 누가 성장하느냐? 민간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고 그러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 가장 위험한 요인이 무엇일까?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양극화, 하나는 국가부채, 민간부채, 가계부채. 양극화와 부채. 양극화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한다.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지역 불균형, 이것들이 갈등, 분열, 충돌, 생산성 저하 이런 걸로 이어진다 이런 겁니다.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영혼을 다해서 끌어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지요. 30대 부채가 그렇게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집값이 정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원금과 부채의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되는 그 부채 상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져서 나를 죽여라, 그냥 내 배를 째라, 다 이제 은행빚 못 갚겠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은행들이 모라토리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엄청난 금융적,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채를 점점 줄여가되 연착륙을 해야 된다. 연착륙.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면은 매우 위험한 것이 민간부채, 가계부채 이쪽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소통한다고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 담당 부총리,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거 절대 아니다. 네, 이 말도 역시 명쾌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와닿는 얘기, 제 뼈를 때리는 얘기는 정부가 밤새 일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